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명사와 형용사의 위치와 기능, 뭐 이렇게 제목을 잡기도 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동사를 알아야 영어를 잘한다, 뭐 이런 거에서 한 그런 영상 한 7,000번 이상의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로 전에 제가 그냥 특정해서 125개의 동사를 알아야 한다, 이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 블로그와 다른 영어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 125개의 동사 이 자료만 업로드 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직 제가 잘 알려진 유튜버가 아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조만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조만간을 한 뭐 일주일 안으로 지금 제가 그 구독자분의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문장의 오형식 하면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죠. 문법책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식상되는 어떤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법 파트가 되거든요. 영문법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해서 영어 문장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그 영어 문장을 5개 어떤 부류로 나누는 것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바뀌어서 5개로 나누는 캐테고리에 5개로 나누는 것이 어떤 뭐 문장의 오형식을 배우는 그런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도 이 명사와 형용사가 그 자리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 영어를 보기 전에 우리말을 먼저 보자고요. 역시 5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5개의 문장은 선생님, 선생님 이런 명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각 문장에서 이 명사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어떤 성분으로 사용됐을까요? 뭐 기능, 성분, 기능이라 그러면 또는 성분이라 그래도 될 것 같고요. 주어인지 또 동사인지, 주어, 동사, 또 목적어, 보어 이런 말을 영문법에서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이 선생님이 여기서 이 5개의 짧은 문장에서 어떤 성분, 어떤 기능으로 사용됐을까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잘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선생님이란 명사 뒤에 붙는 이 조사, 이다가 조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문법을 뭐 전공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와 여기 에게 이게 명사와 바로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붙어 있죠.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조사가 바로 우리말에서는 그 명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말의 주어는 는, 이, 가라는 조사가 붙게 되죠. 그래서 명사에 이런 조사가 붙은 걸 우리가 주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바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녀는 는이 붙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5개의 문장에서 이나 는이 붙은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동사는 대개 이렇게 뭐 웃는다, 뭐 선생님이다, 좋아한다, 주었다, 만들었다, 다로 다 끝나게 되죠. 자, 제 이 우리말 설명에는 조금 오류도 있음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국어를 본질적으로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좀 피상적이지만 영어와 우리말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용어나 또 오류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선생님을 이 을 붙는 게 을이나 르이 붙죠. 우리말에서 이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입니다. 즉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목적어라 그럽니다. 동사는 보통 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이제 이 보호라는 게 학생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녀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다 이렇게 붙는 말이 우리말에선 영어에서 해당하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사가 있죠. 에게. 그러면 요 에게도 또한 역시 에게 또는 뭐 한테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런 조사가 붙게 되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이제 두 종류가 있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르니까 얘가 그르리 목적어겠죠. 선생님으로 하면 요것이 바로 뭐냐면 영어식으로 하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명사 뒤에 붙는 조사나 또는 이런 어미에 따라서 으로 이다 뭐 요런 제가 용어를 잘 모르니까 참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명사가 있고요. 뒤에 붙는 조사나 뭐 요런 단어들로 인해서 여기 붙는 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명사가 하는 기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영어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각 5개의 문장에 a teacher, 실질적으로 7개죠. 근데 a teacher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과 달리 어떤 단어나 어떤 조사가 붙지 않았죠. 그러면 영어는 이런 조사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각각의 a teacher, 동일한 단어인 a teacher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나타낼까요? 바로 자리입니다. 자리 중에서도 중요한 뭐죠?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요게 바로 동사입니다. 그리고 뭐 예외적이고 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동사 앞에 있는 단어는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선 이 나머지 teacher가 어떤 기능을 하냐는 것은 동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 사형식부터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형식 동사 give라는 동사 말고도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하려는 것은 19개입니다. 그러니까 give라는 동사까지 포함해서 19개의 동사를 암기하면 이런 동사들 19개입니다. 19개 말고도 더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뭐 30개, 40개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개 내외라고 할게요. 20개, 19개보다 적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해서 뭐 5개만 더해도 예를 들면 한 25개의 동사를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이런 동사들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가 우리말에 뭐가 됩니까? 에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를 뭐라 그러냐면 간접 목적어라고 영문법에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 목적어라는 기능을. 그럼 teacher가 요런 동사, 소위 그래서 이런 동사라고 찾게 하기 뭐라 하니까 이런 것을 사형식 동사라고 한 겁니다. 이 사형식 동사 약 20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그 동작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형식 동사는 받는 사람 말고도 바로 뒤에 또 다른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또는 누구한테 이런 우리말에 이런 걸 붙는 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을이 붙는 주고받는 물건을 뭐라 그러죠?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들이 동사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의 어떤 기능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어떤 문법책에서는 아예 일형식은 소개 안 하고 삼형식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가 어떤 뜻이 어떤 공통 분모를 찾기가 어렵고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형식 동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뭐 약 25개, 많아야 25개면 외우면 됩니다. 이러는데
1형식과 3형식 동사는 개수가 너무 많아서 한 200개 정도 되니까 외우면 어때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래서 보통 1형식, 3형식은 아예 빼버리고 2형식, 4형식, 5형식만 다루는 문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럴 계획이고요. 그래서 2형식이라는 것만 잠깐 보면 여기 is, 2형식 동사는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이거는 약 2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문법적에 보니까 한 20개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런 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뒤따르는 이 명사는 바로 주어의 정체를 밝혀주는 뭐가 됩니까? 문법책에는 주격 보호라 그러는데 저는 주격이라는 말 말고요. 주어 보호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subject complement입니다. 주어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어입니다. 또 명사 말고 happy 이런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보통의 형용사를 좋아합니다. 이 형식 동사는. 그래서 주어 보호로는 주어의 정체를 밝혀주는 명사가 오거나요. 아니면 형용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20개를 외워서 뒤에 나오는 teacher 명사는 뭐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이다 라고 우리말로 해석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형식 동사가 진짜 어렵고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개수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항상 제가 몇 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40개 플러스 넉넉 잡고 10개 해서 50개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합치면 몇 개가 돼요? 20, 25, 50 하면 넉넉 잡고 한 100개의 동사를 외우면 이 5형식이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문장에선 made인데요. 만들었다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이렇게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대고 이 목적어 다음에 또 다른 명사를 필요로 해요. 어떤 동사가요? make와 같은 동사가. 그러면 우리말로 으로 이렇게 해서 목적어의 정체를 밝혀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또는 she made him 그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그래서 역시 주어보처럼 주어보에 이런 이형식 동사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왔죠. mak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그 바로 목적어 다음에 또 다른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명사나 형용사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냐면 목적어가 누구이고 목적어의 어떤 상태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들인데 주어 보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보어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의 어떤 성분을 말해요. 기능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형식 동사라고 하는 20개와 4형식 동사 넉넉 잡고 25개 그리고 5형식이라고 하는 이 동사 50개를 외우면 뒤에 나오는 명사나 형용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쉽게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사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봤었죠. 영어는 이때 불규칙으로 과거형이 이 불규칙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ed를 붙이게 되는데 과거형과 과거 분사가 불규칙적인 게 있어요. 이게 230개 정도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한 100개 정도만 익숙해지자고 계속 반복시킵니다. 동사를 암기한다는 것은 이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의 형태를 암기하는 것도 암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의에서 동사를 알자 또는 암기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형과 과거 분사를 알자는 게 아니라
그 동사를 보면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고 그 어떤 형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19개의 동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미가 공통적으로 주어가 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준다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요 동사라고 하고 또 사형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4-1이란 말을 썼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게요. 우리 문법책에선 이런 동사를 사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개를 암기하면 뜻은 뭐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죠. 여기 전부 과거형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이 동사들 19개를 암기하고 있으면 뭐를 할 수 있냐면 뒤에 명사 또는 대명사가 하나 나오고요. 또 다른 명사나 대명사가 필히 나오게 됐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첫 번째 명사는 뭐로 하면 돼요? 뭐뭐에게, 뭐뭐한테, 즉 받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 students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children, audience 이런 거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지만 우리말로 할 때는 에게, 한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동사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이제 이게 첫 번째 칸이고요. 동사 칸을 두 번째, 간접 목적을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칸인데 이 네 번째 칸에 오는 것은 주고받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을 또는 를로 이해를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명사가 엄청나게 이 파란색이 다 명사고 빨간색이 동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이런 명사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3번과 4번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컬럼으로 다 나눠져 있지만 그러면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구별하나요? 이 명사가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막 쓴 게 아니고요. 보면은 a second chance 이렇게 명사 앞에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즉 명사가 나온다는 실마리를 주는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더 뭐라 그래요?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much 이렇게요. 명사는 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많은 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양화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another 이런 것은 한정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my 이렇게 해서 뭐가 붙죠? 소유격이 붙어요. 그리고 some 이것도 양화사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little 이런 것도 양화사예요. several 또 a lot of 이런 것도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명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죠.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책 2권, 책 3권. 또 여기다가 그렇게 뭐 2 books, 3 books 하는 것처럼 이런 단어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명사를 이끄는 단어들은 사실 많이 안 됩니다. 이것 역시 한 40개 정도? 요 형태를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소개 못 드리지만 요런 것이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명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하나도 안 붙는 게 있어요. 여기서 51번처럼 English, email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이 예문에서 보면 4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6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여기 1형식과 2형식을 3형식을 건너뛰고 4형식을 먼저 했기 때문에 47번서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형식이 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어는 주었다. 그럼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 나와야 돼. 이거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My teacher gave. 그리고 직독직해를 할 때는 주어 동사를 같이 읽도록 하세요. 우리말로 해석한다고 내 선생님은 동사 건너뛰고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네 개가 있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영어식으로 주어 동사를 먼저 읽으세요. 47번 보겠습니다. 내 선생님은 주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A second chance를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또 The salesman sold me the newest car. salesman은 팔아 주었다. 나에게 the newest car. 최신 차를 팔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나에게 팔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다라는 개념을 좀 강조해 보려고 팔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many 이거는요.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뭐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many 이러는데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빌려 주었다. 나에게 much money를.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보충어구가 없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보충어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는 전혀 문장의 문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수요동사 19개는 왼쪽에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자기 오른쪽에 명사 2개가 와야지 문법적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죠? 19개예요. 여기다가 한 5, 6개 더해서 25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있을 수 있어요. 25개 이상. 그렇지만 그 외의 동사들이 별로 쓰이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우리 동사 단어 하루에 30개, 40개, 60개 외우자 그러는데 이 수요 동사 못 외우겠어요? 사실 이 수요 동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는 오형식 동사보다는요. 근데 몇 개 안 되잖아요. 자, the teacher wrote. 선생님이 써 주었어요. his students,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once a week. 이거 다 필요 없어요. I taught. 나는 가르쳤다. 내 아이들에게 영어를. The singer는 sang. 불러주었다. The audience에게, 청중들에게 another encore. 또 다른 앵콜송을. He showed. 그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길을. 어디 길이에요? To the gas station. 주유소로 가는. The businessman sent. 보내주었다. The company에게 a letter를 from Greece에서. 그녀는 넘겨주었다. John에게 salt. 소금을. I told. 나는 말해주었다. 그들에게 my secret. 내 비밀을. I brought. 나는 가져다 주었다. The cats. 고양이들에게 some food를. 약간의 음식을. 자, few students. 몇몇의 조금의 학생들이 offered. 제공해 주었다. 그녀에게 a sandwich. He left. leave의 과거형이죠. He left. 남겨주었다. 누구에게? His wife에게 little money를. I wish. 요거는 좀 그래요. 우리말로 주었다. I wish. 나는 소망해 주었다. 너에게 a Merry Christmas를. 그래서 그냥 나는 소원해. 너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기를 소원해. 요거는 좀 우리말로 막 주었다라고 하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60번은요. She bought. 헷갈리면 안 됩니다. 57번과 철자가 비슷하다고 buy의 과거형이에요. She bought. 그녀는 사주었다. Her nephew. 조카에게 several CDs를. My best friend made.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a cake을 on my birthday. 이 made라는 동사 잘 눈여겨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해당하는 오형식에서 또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이 made는 여기 나오는 이 명사와 이 명사가 지금 서로 다르죠.
그런데 I made her a teacher 이렇게요. made가 다음에 명사를 두 개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her와 a teacher는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이때 her가 여기에 me는 간접 목적어인데 이때 her는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 a teacher가 아까 여기서는 a cake 이게 직접 목적어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 a teacher는 목적어가 누구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어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made 다음에 명사 두 개가 나왔지만 어떤 때는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녀를 뭐라고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런 것 때문에 영어가 그나마 조금 복잡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에요. 자, my teacher got 요것도 요 동사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잘 봐야 되는데요. 내 선생님은 이것도 가져다 주었다. 뭐 gave랑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됩니다. My teacher got every 모든 학생들에게 각각의 학생들에게 a book을 가져다 주었다. The policeman asked 질문해 주었다. 보통 우리 질문했다 그러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어색해도 다 주었다, 주다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봅니다. policeman은 경찰관은 물어주었다 그 남자에게 a lot of question, a lot of 이것도 양화사입니다. The librarian 그 도서관 사서는 found 이것도 역시 요렇게 사형식 동사 말고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됩니다. The librarian은 사서는 찾아 주었다 우리에게 the book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찾아 주었다도 되지만요. 알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found가 그러니까 이 19개가 꼭 뒤에 나오는 명사 2개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사용되지 않고 또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 하고요. 좀 벌써 보니까 30분이 다 돼가네요.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명사가 있는데 간접 목적어, 즉 받는 사람이 이렇게 동사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주고받는 물건이 올 때는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배열을 하냐면 받는 사람에다가 더 강조를 하려면 동사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물건을 강조하고 싶을 즉 주고받는 물건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동사 바로 다음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간접 목적어는 자리에 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문법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간목, 직목 이렇게 뭐 화살 표시로 많이 해놓는데 저도 일단 여기서 이런 방법을 해볼게요. 직접 목적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접 목적어가 오겠죠.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강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간접 목적어가 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뭐를 쓴다는 겁니까? 전치사 to, for, of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간접 목적어 앞에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to, for, of 다음에 명사는 바로 전치사 구거든요. 이 전치사 구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전통 문법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따질 때 전치사 구는 마치 그림자 취급해서 문장의 형식을 관여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없다고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주어와 동사 있고 목적어 있는 거 이거를 제가 확 건너뛰었지만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는 거 뭐라 그랬죠? 3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저는
4-1, 4-2라고 관련성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4-1은 그냥 사형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3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학생들 시험에 뭐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것 중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4-2가 3형식입니다. 즉 주고받는 물건을 수요동사 바로 다음에 갖다 놓고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동사 바로 뒤에 오면 간접 목적은 뒤로 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속어법으로 외워보도록 하세요. ask라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주고받는 물건이 나올 경우는 다음에 뭐를 예측해야 돼요? of 다음에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bought, make, got 그죠? buy, make, get이란 또 어떤 동사가 있냐면 cook도 있어요. cook 요리해 주다. 또 found도 있습니다. find죠. find. 이 5개의 동사는 주고받는 물건, 직접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뭐가 와야 됩니까? for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cook, find, make, get, buy. 요거는 전치사 for를 좋아하고요. ask는 of, 나머지는 to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전치사 to, for, of가 셋 중에 임의대로 막 오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오죠? 바로 동사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올지 형용사가 올지 또 그 명사 형용사가 오더라도 걔가 주어 보호로 쓰였는지 간접 목적어인지 직접 목적어인지 목적어 보호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동사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쉽다고 여겨지는 사형식 동사 제가 썸네일에서도 했지만 19개 근데 뭐 쿡, find 이런 동사 하면 벌써 21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한 20개 남짓 되는 이 사형식 동사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음 강의는요. 조금 사실 사형식 동사보다 더 간단한 게 이 이형식 동사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주어 보호, 목적어 보호라는 것에 걸려 넘어져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쉬운 사형식, 이해하기 쉬운 사형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 따지면 한 20개밖에 안 되는 이형식 설명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는 제가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 봐서 두 강좌로 나누든지 두 강좌로 나누지 않으면 오형식에 대한 얘기는 세 강좌, 2형식, 4형식, 5형식 세 강좌를 설명을 함으로써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외우자. 뜻은 기본이고 뒤에 뭐가 오며 그 뭐를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지 이것이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비록 한 분이지만 한 분이 그래도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두서없이 만들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려우면 다시 저한테 질문 주시고 제가 125개의 동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2형식, 4형식, 5형식만 따지면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넉넉 잡고. 근데 왜 25개가 더 늘어났냐면 1형식과 3형식도 그래도 좀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추가되고 해가지고 25개의 문장이 더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주 최근에 블로그와 영어 카페에 업로드 했는데 이거를 원하시면 이 표를 원하시면 제가 이게 한 페이지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빡빡하게 했죠. 줄간을. 이 125로 끝납니다.
anyway, 제 이 파일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47번서부터 83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 한 38개, 한 40개를 설명한 거죠. 나머지 80개 정도도 설명할 건데,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이메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125개 파일 올리고요. 제 블로그를 보셔도 또는 제가 황인영 영어 카페, 또 기출비, 또 중개은사 요 세 군데 카페에 주로 업로드를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시고 그런 카페에 익숙치 않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시간이 길게 됐는데 잘 보시고 왜 동사가 중요한지 잘 이해하시고 이 19개 동사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제 그 구독자 분처럼 강의 요청하시면 제가 성실껏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